시진핑의 유언 어둠 속의 작별 2025년 5월 16일 정치국 확대 회의 이틀 후 시진핑 주석의 개인 유언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유출되었다. 외교 소식통과 해외 매체에 따르면 이 문서는 시진핑이 직접 손으로 작성하여 부인 펑리위안과 딸 시밍쩌에게 남긴 것이다. 유튜브 채널 노인담이 공개한 유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펑리위안 시밍쩌,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내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이 반복되며 때로는 나아졌다가 다시 나빠진다. 의사는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나도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할 것임을 느낀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유언을 쓴다. 마음이 무겁지만 너희에게 분명히 전하고 나 자신을 위로하고자 한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젊은 시절 섬서성에서의 시간이다. 그 시절 매서운 바람이 불었고 고난이 따랐지만 그곳에서 몸과 의지를 단련했다. 그 황토 땅에서 농민들과 삽을 들고 흙침대에서 잠을 자며 민중의 고통과 열망을 배웠다. 내 아버지는 섬서성 출신이고 내가 그곳에서 고난을 겪은 것은 운명이었다. 나도 섬서성 사람이 되었다. 운명은 참으로 신비하다. 당의 양성과 교육에 감사한다. 기층에서 시작해 한 걸음씩 올라갔다. 늘 성실하고 신중했다. 장점인 동지 같은 원로들의 신임 덕분에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제18차 당대회 이후 나는 밤낮으로 헌신하며 부패 척결과 우파 세력 타격에 힘썼다. 당과 나라를 구하려는 결심이었다. 잠 못 이루고 책상을 치며 일어선 날들이 많았다. 나라와 당이 더 강해지길 바랐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세상사가 어디 쉬운가. 국내외 반동 세력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며칠마다 반격을 시도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러나 나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견뎌야 하고 견딜 수 있다. 작년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에서 갑작스레 병이 도져 응급치료를 받았다. 병상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다. 그 순간 인생의 무상함을 절실히 느꼈다. 언젠가 나도 떠날 것이다. 너희 모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이 깨달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지만 몇 가지를 미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올해는 업무 부담이 더 커졌고 몸은 더 약해졌다. 최근 몇 달간 병이 여러 번 재발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정치적 사안을 정리하고 무거운 짐을 다른 이에게 넘겼다. 정치는 진자처럼 흔들리기 마련이다. 때로는 과도하게 흔들려도 이상할 것 없다. 나는 다음 사람이 올바른 길을 이어갈 것이라 믿는다. 펑리위안 시밍쩌, 내가 떠난 후 내 말을 잘 따르라. 이 시끄러운 베이징을 즉시 떠나 선전으로 가서 할머니와 함께 살아라. 펑리위안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절대 나서지 마라. 시밍쩌, 너도 은둔 생활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가함을 견디지 못한다면 시진과 함께 농촌 빈곤 퇴치 프로젝트 같은 실질적인 일을 해도 좋다. 선전은 안전하다. 할머니를 잘 모시고 평안히 살아라. 나는 차이치에게 부탁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추도식을 열지 말고 바바오산에 안치하지 말고 내 유고를 섬서성 황토 땅으로 돌려보내 먼지가 되게 하라. 그곳이 내가 시작된 곳이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 내 일생의 평가는 국민이 공정하게 내릴 것이라 믿는다. 내 손에서 중국 공산당은 무너지지 않았고 인민의 삶은 나아졌으며 중화민족은 위대한 부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당 인민 국가 역사에 부끄럽지 않다. 펑리위안 시밍쩌, 너희에게 남길 재산은 없다. 섬서성 황토의 정신만 있다. 나는 너희를 깊이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대신해 잘 살아주길 바란다. 시진핑 2025년 5월 16일. 이것은 정치 연설이 아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점차 밀려나는 한 사람의 마지막 고별사다. 당의 구호나 선전적 언어가 아닌 병마와 싸우는 한 남자 아버지 정치가의 속삭임이다. 하지만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의 병약한 몸과 가족의 후일을 준비하는 모습, 섬서성에 대한 회상 추도식 거부 요청까지, 이 유언은 단순한 개인적 기록이 아니라 실패한 퇴장의 증거다. 이어지는 분석에서 우리는 이 유언의 언어와 정치적 신호를 층층이 해부하며 시진핑이 단순한 유언이 아닌 마지막 자기 점검서를 작성했음을 밝힐 것이다. 유언이 정치적 자기 점검서로 변할 때 이 유언을 읽으며 처음 느끼는 것은 연민이다. 아내와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 죽음을 앞둔 환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고립된 정치가의 모습이 담겨 있다. 너희 모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거나 내게 남길 재산은 섬서성 황토의 정신뿐 같은 문장은 인간적이고 소박하다. 이는 총서기의 목소리가 아니라 권력과 희망을 잃은 사람의 속삭임이다. 당과 인민 역사에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마지막 시도다. 권력을 쥔 이는 이런 선언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의심받고 밀려난 자만이 양심과 역사를 들먹인다.
그러나 연민을 넘어 이 유언은 무력감의 고백이자 극적인 정치적 기록이다. 첫째, 시진핑은 건강이 더 이상 권력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짐을 다른 이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평범한 말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 언어에서 공식 결의나 후계 선언 없이 짐을 넘긴다는 것은 강제 퇴진의 신호다. 둘째, 국내외 반동 세력이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역한다는 표현은 문화 대혁명 시기의 긴박한 보고서와 흡사하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내적 혼란을 드러낸다. 그의 언어는 단호하지 않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자기 위로에 가깝다. 하지만 어디로 누구의 손에 의해 그는 답하지 못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추도식을 열지 말고 바바오산에 안치하지 말고 섬서성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이다. 자신감 넘치는 지도자라면 전임자들처럼 장엄한 장례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체제의 정치적 의식에서 지우려 한다. 왜일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는 정당한 장례를 받지 못할 것을 알았거나 대중과 원로들의 공개적 반응을 피하고자 했다. 이는 그가 자신이 구축한 정치 체제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증거다. 가족에게 베이징을 떠나라, 은둔하라 나서지 마라는 지시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보여준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가 가족에게 도망치라고 당부한다면 그는 이미 추격당하고 있음을 느낀 것이다. 또한 그는 충직한 측근 차이치에게 후사를 부탁했다. 만약 그가 여전히 권력의 중심이었다면 국가장례위원회나 중앙조직부에 맡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당이 아닌 개인을 불렀다. 이는 그가 체제의 중심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는 소수의 측근만 남았고 그들마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가 강조한 섬서성 황토의 정신은 과거 연설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강조한 이미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공허하고 비극적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흙침대 위에 농민이 아닌 몰락한 붉은 황제를 본다. 결론적으로 이 유언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다. 권력의 무대에서 밀려난 지도자의 깊은 고백이자 개인적 절망과 중난아이, 권력의 균열을 드러내는 유언으로 위장한 정치적 자기 점검서다. 건강의 붕괴, 권력의 상실 유언이 정신적 고백이라면 시진핑의 건강 상태는 그가 권력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다. 당은 대중이 깨닫기 전에 이를 알아차렸다. 그는 작년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갑작스레 발병해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사실은 더 심각하다. 신뢰할 만한 중국 정치 관찰자들에 따르면 회의 이틀째 그는 자리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회의는 즉시 중단되고 카메라가 꺼졌다. 이후 회의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개막일 영상으로 짜깁기 된 클립만 공개되었다. 그는 이후 2개월간 고위 정치 활동에서 사라졌다. 베트남 공산당 총석이 토람과의 회담 등 드문 등장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베트남 통신사가 공개한 사진에서 그의 머리 뒤쪽에 탈모 흔적이 보였고 이는 뇌수술의 흔적으로 의심되었다. 국제 전문가들은 그가 뇌졸중 후 뇌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중난아이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가 수술 후 회복 중일 때 실질적 권력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났다. 그가 혼수 상태이거나 회복 중일 때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렸고 장유샤 상급대장과 개혁파 원로들이 주요 기관을 장악했다. 그는 정치적 사안을 정리하고 짐을 넘겼다고 했지만 이는 자발적이지 않았다. 이는 시스템이 그의 지시 없이 작동하며 부드럽게 권력을 이양한 결과였다. 시진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력을 잃기 전 마지막 몇 달 그는 군과 정치에 충직한 인물들을 통해 반격을 시도했다. 하웨이동 군사위원회 부주석 멍화 정치공작부 주임 하웅준 정치공작부 상임 부주임 그리고 특히 쉬치량 전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숙청되었다. 일부는 실종되거나 급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조용한 제거의 결과였다. 쉬치량의 죽음은 원인이 공개되지 않았고 장례식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멍하와 하웨이동은 2024년 말부터 국영 매체에서 사라졌다. 이는 시진핑의 방역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마오쩌둥 이래 공식적인 대회나 선언 표결 없이 권력을 넘긴 총서기는 없었다. 하지만 시진핑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7월 또는 8월 말로 예정된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권력 변화가 공식화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이 이미 바뀌었다. 그가 다음 사람이 올바른 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한 말은 후계자를 소개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밀려난 자의 허망한 디딤돌이다. 마지막 말 닫힌 무대 유언이 개인적 작별이라면 2025년 6월 13일 천인 탄생 120시 제2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의 시진핑 연설은 공개적 작별이었다. 하지만 이는 의식으로 위장된 자기 점검서였다. 국영 매체는 여전히 시진핑 총서기가 천인 동지의 공로를 찬양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 언어, 정치적 맥락을 보면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CCTV 방송에서 그는 백발이 두드러지고 안색이 잿빛이며 기운이 없었다. 인민대회당의 분위기도 묘하게 무거웠다. 참석한 지도자들은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박수나 긍정적 반응은 없었다. 2017, 2021년의 당당한 총서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그는 더 이상 민족 부흥을 외치며 부패와 싸우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의무적으로 연설을 읽는 피로한 노인이었다. 그는 연설의 대부분을 천인의 정치적 유산을 찬양하는 데 할애했다. 천인은 마오 이후 개혁과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한 인물이다. 그는 천인의 인재 선발 사상을 배워야 한다. 덕과 재능을 겸비하고 실사구시하며 교류하고 비교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그가 10년간 구축한 권위적 리더십과 모순된다. 그는 개인 숭배를 강화하고 이견을 억압하며 충성만으로 요직을 채웠다. 지금 천인을 찬양하는 것은 그가 만든 정치적 이념에 스스로 반기를 드는 꼴이다. 이 연설은 그가 직접 쓴 것인지 실권을 쥔 세력이 준비한 원고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천인 기념 세미나는 보통 선전 담당 위원이 주재한다. 2015년은 류인산, 2023년은 차이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오러지가 주재했다. 이는 시진핑의 선전 측근 차이치가 교체되었음을 보여준다. 천인은 우연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문화 대혁명 이후 체제를 정비하고 집단 지도와 분권을 강조한 인물이다. 시진핑이 고립된 시점에 천인을 내세운 것은 그를 입으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정치적 술수였다. 연설 말미 그는 복잡한 정세에서 정치적 입장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더 이상 무게를 갖지 못했다. 복잡한 정세는 이제 외부가 아니라 당 내부, 그가 조율할 능력을 잃은 곳에 있다. 2017년의 황제적 모습과 달리 2025년 6월 13일은 잔혹한 무대였다. 그는 자신이 지배했던 연단에서 작별을 고했다. 더 이상 오라나 기세 위력은 없었다. 텅 빈 눈빛과 상투적인 문장만 남았다. 이는 의식으로 위장된 부고였다. 그가 유언에서 바바오산에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연설에서 점검서를 읽듯 말했을 때 시진핑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었다. 권력체제당의 드라마, 현대 중국 정치사에서 그의 역할은 끝났다. 세계에 맞서 당을 재건하려던 그는 독재적 집단체제의 한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연극의 주인공이었지만 그 연극에 의해 가장 먼저 버려졌다.